안녕하십니까.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상계 신청에 이제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사건이고요. 2019 타경에 17477 되고 12월 11일 날, 그러니까 한 두 달 가까이 전에 이미 낙찰된 사건입니다. 감정가 2억 5,800에서 최저가 1억 8,060으로 떨어져 있을 때 한 사람이 입찰했습니다. 2억 4,500을 쓰고요. 보통 일반적인 입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낙찰자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괜히 그랬어. 1억 8,060만 써도 낙찰인데.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사건 말고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할 수 없이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12월 11일 날 입찰을 해서 1등을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이 여기는 2월 12일입니다. 낙찰일 12월 11일이죠. 그죠? 한 달 정도다. 그죠? 보통 한 달 정도? 어떤 법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 그러면 그 법원마다 어떤 법원은 늘 한 달이고 어떤 법원은 늘 한 달 반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업무가 사건이 많으면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빨리 잡히면 한 달, 길게 잡히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면은 마감일이 잡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잔금 납부를 하면 대금 지급 기한으로부터 약 4주 후에, 약 한 달 후에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배당 기일도 2월 12일이에요. 대금 지급 기한도 2월 12일. 배당 기일도 2월 12일.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낙찰받고 약 한 달 후에 그죠? 잔금 내고 또 약 한 달 후에 배당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렇게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낙찰받은 사람이 상계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상계 신청 또는 차익 지급 신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사건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 봅시다. 2018년 2월 13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 당시 2억 5천에 매수했군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 6일 날 주택 임차권이 들어옵니다. 지땡땡씨 2억 5천 이렇게 들어와요. 전입이 2017년 1월 3일, 확정이 2016년 11월 10일.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전 소유주 있을 때, 그죠? 임차인으로 들어왔었나 봅니다. 그죠? 여튼,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를 먼저 찾습니다. 그죠? 권리 분석을 하는데 기본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선생님 맨날 그것만 물어본다고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해요?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6개. 그죠? 그 6개 중에 먼저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등기부에선 보니까 소유권 이전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죠. 주택 임차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고 나니까 강제경매하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 여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2019년 7월 23일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으로는 뭐가 없네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이. 선순위예요. 그죠? 선순위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니까. 자, 그러면은 위에 임차인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봅시다. 지모씨, 지땡땡씨 보니까 아까 옆에서 살짝 봤죠?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요. 임차권 등기권자들은 전입일이 2017년 1월 26일, 확정일 2016년 11월 10일. 확정을 먼저 받고 그 뒤에 전입을 했나 봐요. 그죠? 자, 배당 요구일 2019년 3월 6일 돼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강제경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2019년 7월 23일이다. 보통 경매 들어오고 몇 달 후 정도까지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아니냐. 그죠? 예. 그래, 맞아요. 배당 요구 종기일 10월 4일 맞아요. 근데 무슨 경매도 들어오기도 전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3월 6일 날 했느냐. 그죠? 경매는 7월 23일 날 들어오고
배당 요구는 무슨 3월 6일 날 몇 달 전에 하느냐? 근데 임차권 등기권자의 배당 요구일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냐면은 임차권 등기가 들어온 이날을 잡습니다. 이때가 2019년 3월 6일이죠. 그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죠? 이전에 들어온 주택 임차권 등기권자는 별도의 배당 요구가 없이 자동 배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돈 받으려고 임차권 등기 신청한 거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이날 2019년 3월 6일을 배당 요구일이라고 우리가 법에서는 간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임차인 본인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전세권자는 물건입니다. 자, 전세권자가 신청을 하면 임의경매가 되고,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권자가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경매를 신청한 강제경매. 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에 입찰하는 사람은 뭘 감수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2억 5천은 무조건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사건에 2억 2천의 낙찰을 받았다고 친다면은 2억 2천을 가지고 경매 비용 빼고 혹시나 뭐 세금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2억 5천을 못 받고 2억 1천 얼마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3천 몇백을 일반인이 입찰했다면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야, 그럼 저거 뭐 어떻게 그래도 뭐 저 사람한테 다 주려면은 2억 5천은 훨씬 좀 넘게 써야 되는데 경매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경매 비용도 몇백만 원 들어가잖아요. 경매 비용 몇백만 원, 저 사람이 2억 5천 전부다. 아이고 그러면은 시세보다 별로 싼 것도 아니니까 입찰 안 할랜다 하고는 안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임차권자가 아까 이제 낙찰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받았다 합시다. 이 사람이 그죠?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또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낙찰받고 한 달 이내 그러면은 잔금 언제까지 내세요 하면 잔금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법원에서 약 한 달 후에 배당기일에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참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배당받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임차인 또는 꼭 임차인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다른 그 뭐 채권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나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상계 신청한다 그래요. 상계 신청 또는 차익 지급 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잔금일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잔금일에 그런 식으로 잔금을 치는 게 아니고 배당일에 잔금을 내게 됩니다. 배당일 아침에 되면은 배당일이 되면은 그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계산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은 그런 채권자들의 금액이 이자까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는 딱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배당일이 돼야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러면은 배당일 아침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배당일 당일날 오전에 보통 그러면은 차익을 낼 게 있으면 납부를 하고 없으면 안 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제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받게 되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낙찰 받고요. 매각허가 결정 나기 전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며칠이었죠? 11일이었나? 잠시만요. 12월 11일 날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매각허가 결정이 12월 18일이었죠. 이날 이전까지 그 매각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제대로 신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저기 잡아줬겠죠? 대금 지급 기한을 대금 지급일을 배당일 날 하는 걸로. 그죠? 한번 문서 송달 내역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니까 12월 11일 날 낙찰 받았습니다. 1등 했어요. 바로 당일날 채권자, 경매 신청했으니까 채권자죠. 임차권 등기자임과 동시에 채권자예요. 그래서 지땡땡씨가 차액 지급 신고서 제출했어요.
상계 신청 같은 말이에요. 차익 어떤 법원에서는 보면은 문건 처리 내역을 보면은 이렇게 차익 지급 신고서 제출하고 어디는 상계 신청 제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1일 날 낙찰 받고 바로 이 사람 똑똑해요. 차익 지급 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2월 11일 날 보니까 같은 날 또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채굴가 매수인의 신분으로는 주소,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자, 임차권 등기권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그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차 기간은 만료가 됐고 그리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임차권 등기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안 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받는 거를 이제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를 들면은 낙찰 받고요. 낙찰 받고 서류를 보통 이런 그 잔금 내세요라든지 이런 거 법원에서 이제 등기가 오지 않습니까? 자, 등기가 오는데 일단 입찰할 때는 입찰서에는 내가 전입된 주소를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입된 주소에 내가 안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산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집에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거의 밤늦게 들어가서 우체국에서 오는 게 뭐예요? 낮에 오잖아요. 주간에 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하면은 직장으로 뭐 예를 들면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저희 고객님들 뭐 외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대리해 드릴 때는 저희 사무실로 해가지고 제가 다 받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문건 처리 내역 이런 거 다른 사건들 볼 때 낙찰 받은 날 뭐 차익 지급 신고서 제출. 아, 그게 그렇게 하자는 거구나. 일단 돈을 내고 한 달 뒤에 배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배당일 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 뭐 낼 거 있으면 내고 뭐 낼 게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자는 거구나. 이것은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채권자로서 이런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서류 받는 거, 법원에서 등기 받는 거, 송달장소 변경 신청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건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오늘이 2월 3일 제가 저녁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1월 15일 날 낙찰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건이에요. 2019 타경의 332 사건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프루지오 캐슬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자, 여기는 2억 2,200 감정가 돼 있고 최저가가 3억 4천 34%까지 떨어졌을 때 7,600 얼마까지 됐을 때 이 사건도 아무도 다른 사람이 도저히 입찰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임차인이 자기가 받은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상계 신청 또는 차익 지급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아까 같이 그렇게 일이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아직은 여기는 뭐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신 기재는 안 돼 있어요. 1월 22일 날 매각허가 결정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밑에 등기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 보니까 자, 여기 2015년 4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 2018년 2월 21일 강제 경매. 그래서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중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어요. 먼저 누가 김땡땡이란 누군가가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018년 7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가 들어오고요. 최모 씨 들어오고요.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권자가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위에 거는 기각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말소기준 등기는 2019년 1월 18일에 강제 경매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임차권은 당연히 선순위가 되는 거죠. 자, 2015년 4월 17일 날 전입했고 확정도 그날 받았고 배당 요구일은 언제라고요? 임차권 등기를 한 날 7월 10일 배당 요구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2억 5천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그죠? 2020년 1월 15일 날 채권자 최땡땡씨 채권 상계 신청서 제출. 아까 낙찰일이 1월 15일. 그죠? 1월 15일이죠. 이 사람도 역시 낙찰을 받고 당일날 채권 상계 신청서 제출. 똑같아요. 그죠? 이 법원에서는 뭐예요? 이 담당 계장은 상계 신청서라고 기재를 해놨고, 아까 먼저 본 사건에서는 차익 지급 신고서라고 기재를 해놨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채권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됐건 뭐 다른 채권자도 괜찮아요. 채권자가 경매 낙찰을 받았을 때, 1등을 했을 때 돈을 냈다가 또 한 달 뒤에 되돌려 받고 이런 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계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되는데, 자, 그거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1등하고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가 결정 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매각 허가 결정 이제 나기 전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익 지급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게 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뭐 일부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서 뭡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면서 상계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돈을 내고 배당을 받고 하게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문자로, 카톡으로 또는 댓글로 굉장히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한 문의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많이 다뤘어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자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다뤘습니다. 계속 제 영상을 처음부터 꾸준히 몇 달간 지금 듣고 계신 분, 아이고 지겨워라. 저 쌤은 저것밖에 할 줄 모르나 할 정도.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는 사실 다른 거 강의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그게 올라가는데 오늘도 그런 질문 들어오고 댓글로도 들어오고 문자로도 들어오고 카톡으로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영상 너무 많이 올려놨으니까 앞에서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궁금증이 하나하나 풀려나가실 겁니다. 쭉 들어보시고도 모르면은 질문을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댓글로도 뭐 이렇게 뭐 눈인사도 안 했던 처음 보는 이렇게 구독자 명인데요. 근데 바로 질문을 그렇게 들어온 거 보면 안 들어보시고 그냥 바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보자들에게는 경매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타겟을 잡은 게 경매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간단히 몇 시간 정도 해가지고 등기부 볼 줄 알고 말소기준 등기가 뭐고 뭐 기본적인 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책 한 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혼자 봤는데 아리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준을 맞춰서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처음이신 분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러신 분들은 인근에 이제 경매학원 기초반 얼마 안 하잖아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든지 그게 아니면은 책을 한 권 사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들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매 초보 탈출 이렇게 제목은 지어놨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초보 수업은 아니에요. 네, 뭐 기타 뭡니까 경매학원 거기에 기초반 수업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